트레일블레이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안 블레이저 커넥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일즈포스 공인인증 강사이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컨설턴트 지아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일즈포스 커뮤니티 매니저인 현진입니다. 세일즈포스의 초기 성공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초기 고객이었던 해리스 인터랙티브와 블루 마티니 두 고객사가 세일즈포스를 통해 어떻게 비즈니스를 혁신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아나님. 오늘 이야기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현진님. 그쵸?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 두 회사는요, 세일즈포스를 도입해서 큰 변화를 이룬 아주 훌륭한 사례로 꼽히는 회사들입니다. 각각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 세일즈포스가 어떻게 기업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럼 해리스 인터랙티브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해리스 인터랙티브는 시장조사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데이터 수집 그리고 분석이 핵심 업무인 회사였죠. 1999년 세일즈포스의 초기 고객이 되면서 때 세일즈 클라우드를 처음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세일즈 클라우드를 솔루션으로 도입을 했고 그로 인해서 고객 데이터 관리와 리포트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시장 조사 분야에서 활동하던 기업인데 세일즈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었을까요? 그쵸, 궁금하죠? 네. 같이 한번 볼게요. 그 해리스 인터랙티브는요, 세일즈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실시간 데이터 액세스와 공유를 일단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객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당연하죠. 실시간 데이터 액세스와 쉐어링 자체가 가능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게 되면서 당연히 의사 결정 속도와 정확도가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 정보를 더 빠르게 정확하게 처리가 됨과 동시에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의사결정도 빨라지고 정확도도 높아지니까 당연히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세일즈포스의 다양한 또 맞춤형 리포트, 보고 도구를 활용해서 시장 조사 보고서도 신속하게 작성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세일즈 클라우드를 통해서 고객 데이터 관리와 보고서로 업무 개선이 되었군요. 그렇다면 블루 마티니는 세일즈포스의 어떤 제품으로 업무를 개선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블루 마티니라는 회사는요, 고객 경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였고요. 세일즈포스의 솔루션 중에서 서비스 클라우드를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서비스 클라우드가요,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앞에 커스터머를 빼고 서비스 클라우드 이렇게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커스터머 서비스를 운영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클라우드를 도입했고 그거를 통해서 고객 서비스 운영을 혁신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 서비스 팀이 모든 고객 상호작용, 그러니까 고객과 서비스 프로바이더 사이의 어떤 인터랙션이죠.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를 하나의 통합된 뷰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특장점이라는 가치를 제공하게 됐고요. 이게 팀의 응답 시간, 그러니까 고객이 뭔가를 질의하거나 요청하거나 문의하거나 했을 때 고객한테 대응하는 대응 응답 시간도 빨라지고 문제 해결 능력도 정확도도 높아지고 이 모든 면에서 크게 향상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블루 마티니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나 팀 내부적인 업무 향상력은 실제로 회사의 비즈니스 성과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현지님. 제가 볼 때는요, 비즈니스 성과 측면에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가 서비스 클라우드를 도입함으로써 블루 마티니가 고객 문의에 대한 응답 시간을 대폭 줄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성과인데요. 왜냐하면 고객이 문의를 제기한 후에 빠른 답변을 받는 것은 그들이 그 기업에 대한 신뢰, 인지적 신뢰든 비인지적 신뢰든 어떠한 그 신뢰감을 높이고 또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고객이 더 긍정적인 어떤 내적 경험을 쌓게 되는 거고요.
그 말은 결국에는 그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어떤 감정이 있죠. 그 브랜드에 대한 고객이 느끼는 감정이 매우 긍정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로 연결되고요. 더불어 두 번째 관점인데요. 이건 신속한 응답이라는 것 자체가 고객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라는 그 명제 자체가 아주 두 번째 중요한 관점입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지님 사실 첫 번째랑 아주 직결되어 있잖아요. 두 네네. 번째가. 그래서 이게 선순환 루프,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선순환 루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한 응답이 결국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고객들한테 아주 우호적인 좋은 긍정적 경험과 감정을 가지게 되고 이게 고객들이 더 높은 만족도를 느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충성도도 높아지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글로벌 컴퍼니들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이게 그 럭인, 커스터머 럭인이라는 건데요.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이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항상 우리 회사의 제품과 솔루션을 긍정적으로 좋은 경험과 함께 고민 없이 선택하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신속한 고객 대응이 장기적 고객 관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다 같은 얘기를 제가 조금 이해하시기 쉽도록 좀 각도를 바꿔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려보고 있는데요. 고객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된다고 느끼면 그 기업을 더 신뢰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더 깊게 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게 결국 블루 마티니와 고객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니까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떤 솔루션이나 제품이나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장에 내놓아도 계속해서 우호적 반응들을 보여주고 피드백들을 보여주니까 이 기업 자체가 쑥쑥쑥 자라고 무럭무럭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큰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와, 지아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니까 블루 마티니의 서비스 클라우드를 통한 업무 혁신에 대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상 속에서도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신속한 응답을 해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팔로우업을 진행해 주었을 때 저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그 브랜드나 기업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기는 것 같았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두 사례에서 세일즈포스가 어떻게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아나님, 세일즈포스의 초기 성공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굉장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앞에 막 엄청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드렸던 뭐 고객 커스터머 로열티 향상, 뭐 럭인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이 있죠. 그걸 네네. 포함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저의 관점을 좀 녹여보고 싶은데요. 세일즈포스는 초기 고객들의 피드백을 아주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수렴해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열과 성의를 쏟았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DT 전략 컨설팅 할 때 우리가 이런 컨설팅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결국 MVP, 네.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토타이핑 할 때 하는 거. MVP라든지 프로토타이핑이라든지 이게 뭐냐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에 조금 엉성한 버전이어도 일단 한번 사이클을 시장에 돌려본다입니다. 여기서 시장에 한번 내놓아 본다. 그게 프로덕트든 서비스든 조금 완벽하지 않아도 엉성한 버전이어도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원 사이클을 시장에 내다 보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그냥 시장에 내놓으면 안 되고요. 시장에 내놓은 다음에 반드시 그 시장에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했던 유저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는 게 너무 소중하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피드백을 받고 끝납니까? 절대 아니요. 아니죠. 맞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피드백을 받아서 반드시 2차, 3차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이클을 돌릴 때 그 다음 버전에 반드시 고객들의 피드백을 수렴해서 더 나은 버전으로 시장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이라든지 MVP라든지 DT 컨설팅 할 때 항상 들어가는 얘기기도 한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 1990
1999년도에 설립한 아주 초기 시점, 이 컨셉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도 마크 베니오프와 세일즈포스는 이 부분을 정말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고객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했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우리 거 쓰지 마 하고 또 다른 고객을 타겟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어떤 개선점이 있을까? 어떤 게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낄까? 무엇이 우리 서비스의 취약점일까? 우리 제품은 뭐를 더 보완해야 할까? 이거를 끊임없이 유저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끊임없이 개선하고 항상 그 전보다 더 나은 버전을 혁신해서 시장에 내놓았다는 거죠. 제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저는 이것을 여러 가지 성공 요인 중에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일즈포스의 지속적인 성공이 고객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는 부분에서 그런 고객을 위하는 일명 커스터머 컴퍼니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혹시 아까 제가 사용했던 MVP라든지 프로토타이핑이라든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은요. 조금 검색해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고요. MVP가 결국에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의 준말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작은 팁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지하나님과 함께 세일즈포스와 해리스 인터랙티브, 블루 마티니의 초기 협력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사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기술적 혁신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은 비즈니스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공유해 주신 이야기가 저에게도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은데요. 그럼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도 더 열심히 준비해 와야겠네요. 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요. 세일즈포스가 산업에 가져온 혁신과 또 성장을 주도한 주요한 어떤 이벤트, 사건이나 또는 솔루션, 제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다음 시즌에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설명란에 있는 설문 URL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다음 시즌에서도 더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Blaze your trail. Blaze your trail.